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혈압 수치, 혈당 수치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소화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편해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병원을 찾게 되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새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모든 고민을 단 하나의 식재료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 한 구석에 이미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평범한 채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단순히 요리의 부재료 정도로만 여겼던 그 양파가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해독하고 장 건강을 회복시키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4대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식탁 위에 불로초, 천연 혈액 청소부, 자연이 준 항생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채소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양파를 먹여 체력을 증진시켰고 중세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양파를 집안 곳곳에 두어 질병을 예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에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걸까요? 비타민일까요? 미네랄일까요? 물론 양파에는 비타민 C와 비군, 칼륨, 칼슘 같은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세 가지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야말로 양파가 단순한 채소를 넘어 천연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비밀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유화알릴입니다.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나서 괴롭혔던 그 매운 성분, 바로 그것이 유화알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양파를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유화알릴이야말로 양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유화알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화알릴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혈액 속을 순찰하는 청소부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전 형성 위험이 약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화알릴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희소식입니다. 유화알릴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쌓여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화알릴은 이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시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양파가 당뇨병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케르세틴은 폴리페놀 계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녹을 제거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 치매, 심장병, 관절염 등 수많은 질병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케르세틴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입히는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양파의 케르세틴은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보다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양파의 케르세틴이 사과나 브로콜리의 케르세틴보다 3배 이상 잘 흡수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파 안에 케르세틴과 함께 존재하는 다른 화합물들이 케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합인 셈이죠. 케르세틴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신 분들, 모두 만성 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생성을 차단하여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케르세틴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시나요? 케르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향상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파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식단의 일부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암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케르세틴은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여러 동물 실험과 시험관 실험에서 케르세틴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파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암을 예방하고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의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성분은 글루타티온입니다. 이 성분은 해독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특히 간은 끊임없이 독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호흡하는 공기, 복용하는 약물 등 모든 것들이 간을 통해 걸러지고 해독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자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간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도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약물, 환경오염 물질 등이 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 내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제거하여 숙취를 해소해줍니다. 술을 드신 다음날 양파를 먹으면 숙취가 빨리 풀린다는 속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음주 전후로 양파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숙취 증상이 훨씬 가볍고 회복도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루타티온은 또한 간의 재생을 돕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손상되어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손상되면 재생 능력도 떨어집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 조직의 섬유화를 막아 간경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간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간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글루타티온의 효능은 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피부 미백 효과가 있어서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성분 외에도 양파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이 우세한 상태를 유지하는 장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환경이 좋아지고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설사가 잦으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불편하신 분들 모두 양파를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양파의 귀한 성분들, 특히 유아알릴과 케르세틴은 열에 약합니다. 익히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물론 익힌 양파도 영양가가 있고 맛있습니다만 건강 효과를 최대한 보시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매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찬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양파를 채 썰거나 슬라이스한 후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매운 성분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 훨씬 순해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가니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초에 절이는 것입니다. 식초에 절인 양파는 새콤달콤해서 먹기도 좋고 식초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져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상추, 토마토, 오이, 사과 등과 함께 먹으면 양파의 매운맛이 중화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략 4분의 1개, 무게로 치면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꾸준히 섭취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양파를 고를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며 단단한 것이 좋은 양파입니다. 싹이 나거나 물렁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색깔별로도 영양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란 양파는 가장 일반적이고 케르세틴 함량이 높습니다. 붉은 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흰 양파는 맛이 순하고 매운맛이 적어 생으로 먹기 좋습니다. 어떤 색깔이든 모두 건강에 좋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껍질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끓여 차로 마시면 훌륭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양파 껍질차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항산화 효과를 주는 천연 건강차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 한 줌을 깨끗이 씻은 후 물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 장애입니다.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파를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효과이지만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양파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양파를 먹은 후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양파는 유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ODMAP 민감성이 있는 분들, 즉 특정 탄수화물에 민감한 분들은 양파를 먹으면 복부 팽만감, 가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떨림, 의식 혼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실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음식으로 먹는 정도의 양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파 추출물이나 보충제 형태로 과다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모든 것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도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는 개와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양파의 화합물이 반려동물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다루신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양파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절대로 반려동물에게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주지 마세요. 양파를 먹은 후 입냄새가 걱정되시나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양파 섭취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파 냄새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먹은 후 사과를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양파 냄새를 중화시켜줍니다.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양파의 황화합물과 결합하여 냄새를 줄여줍니다.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허브에는 클로로필이 들어있어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양파를 다룰 때 눈물이 나는 것도 고민거리죠?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파를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해서 써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휘발성 물질의 방출을 줄여줍니다. 또는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옆에 두고 써는 방법도 있습니다. 휘발된 자극 성분이 물에 흡수되어 눈에 덜 자극을 줍니다.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딘 칼로 양파를 으깨듯 자르면 자극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건강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마늘과 함께 먹는 것도 훌륭합니다.
마늘도 양파와 비슷한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상승 효과를 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케르세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양파를 활용한 간단한 건강 레시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 사과 샐러드입니다.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사과도 얇게 썰어서 함께 섞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레몬즙, 약간의 꿀을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 식초절임입니다. 양파를 슬라이스해서 유리병에 담고 사과 식초와 약간의 꿀을 부어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두 숟가락씩 먹으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 껍질차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양파 껍질 두세 개 분량을 깨끗이 씻어 물 1리터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때 생강 한두 조각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 우러난 차를 걸러서 하루에 두세 컵 정도 마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 꿀절임입니다. 양파를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생꿀을 부어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목이 아플 때 한 숟가락씩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품질 좋은 양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양파를 선택하세요. 일반 양파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 사용될 수 있는데 껍질뿐 아니라 내부에도 잔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까지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유기농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국내산 양파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선도가 높고 유통 과정이 짧아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썰어놓은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이틀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둘 다 빨리 상하니 따로 보관하세요.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양파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간요법에서는 양파를 발바닥에 붙이고 자면 독소가 빠져나간다거나 양파를 방 안에 두면 감기 바이러스를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보려면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입으로 먹는 정통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주스나 양파즙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나름의 효능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생양파를 직접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고 일부 제품은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생양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가공으로 만든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첨가물이 적고 양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양파를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와 오랜 경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파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파는 이러한 건강한 생활의 일부로서 여러분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약의 효과를 높이고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양파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운맛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맛있게 조리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파를 잘게 다져서 햄버거 패티에 섞거나 피자 토핑으로 사용하거나 달콤하게 볶아서 밥과 함께 먹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양파 맛에 익숙해지면 점차 생양파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분들에게도 양파는 특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 뇌 건강,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양파는 이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다만 노인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생양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소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양파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들은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양파가 들어간 샐러드를 드시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양파는 좋은 선택입니다. 양파는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약 4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의 케르세틴은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주목하세요. 양파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글루타티온이 피부를 밝게 해주며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양파의 항염 효과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면 겉으로도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머리카락 건강에도 양파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양파즙을 두피에 바르면 탈모 예방과 모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이 모낭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양파를 먹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 건강에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유아알릴 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케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암까지 예방하고 글루타티온이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효능이 하루 4분의 1개, 50g의 양파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양파가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양파만큼 훌륭한 식품도 드뭅니다. 더구나 양파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양파를 올려보세요. 아침에 샐러드로, 점심에 샌드위치 속재료로, 저녁에 식초 절임으로 양파를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그 맛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몇 주, 몇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숙면을 취하고 피로가 줄어들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양파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혈압과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양파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경험, 양파를 활용한 특별한 레시피,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파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음식입니다. 매일 밥상 위에 양파 한 조각을 올리는 작은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간을 보호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맑게 유지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좋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양파를 드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